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동 중심 놀이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되면서도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놀이 치료가 아동 중심 놀이 치료 관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 아시죠? 인본주의 상담 기법.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엑슬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 상담에 적용시킨 사람이 엑슬린. 그 엑슬린이라는 사람이 아동 놀이 치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동 놀이 치료의 첫 시작은 로저스를 바탕으로 엑슬린이 처음 놀이 치료를 발전시키게 된 분이죠. 치료법은 치료의 책임과 방향이 모두 누구한테 있어요? 아동에게 있다고, 아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저스 인간 중심 치료 보면은 거기 안에서도 내담자 중심 치료의 기법이잖아요. 누가 끌고 가요? 내담자가 책임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죠. 여기서는 아동에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엑슬리는 치료자가 아동에게 치료의 방향과 책임을 맡김으로써 아동 자신의 적극적인 성장과 치료적 방향 설정의 원천이 있다. 그것을 두는 것을 아동 놀이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파생된 아동 중심 놀이 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아동한테 있다. 그것을 기본 철학으로 해가지고 아동에게 건설적인 방향으로서 자기 안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면 보통 정상 발달이거나 스스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이면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동 놀이 치료 방법은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기본 철학으로 대하고 있어요. 치료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들의 타고난 성장 능력에 관해서 신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태도이고 철학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단순 어떤 스킬,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동이 무한한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안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는 아동의 이제 성격 구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 감정, 정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경험이 방해받지 않게 됐을 때 최적의 성격 발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치료사들이,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그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막 끌고 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아이가 잘 본연의 특성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더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아동 중심 성격 이론에 따르면 어떤 연령이나 신체 발달과 연관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자아를 발견하거나 자아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거,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거,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자기 결정권, 자기 책임감이 아동 놀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적 입장을 따르면 성격이론은 사람, 현상적 장, 자기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람, 인간. 이거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아동은 모든 것에 다 총체적이고 아이들도 어리긴 하지만 그들의 사고, 행동, 느낌, 신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이 경험하는 어떤 외적인 것, 외부적인 것, 내적인 것, 내부적인 것들의 모든 거에 다 총체적인 것이고, 아동이 경험하고 일어나고 지각하는 것이 모든 현실적인 것인 거, 현실 속에서 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동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아동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은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보게 됐다 보면은 본연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 그런 특성들을 잘 발견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프라고도 하는데 자기는 어떤 의미 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미 있는 타인, 그게 뭐 의미 있는 타인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쵸? 의미 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현상학적 장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경험의 한 부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에서 나의 한 부분이라고 셀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해 나가는 아동 유아의 어떤 사적인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정했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 나는 누구일까? 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 대해서 내담자의 연령과 병리를 한번 살펴보면 아동 중심에서의 병리란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이 요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자기 실현을 가로막았을 때 발생한다. 환경이 나한테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선택해 주지 않고 나한테 많은 경험을 주지 않는 그 자기 실현을 가로막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은 정신병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해하거나 위협되는 환경을 조성, 개선한다면 회복되고 자기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의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무엇보다도 치료자, 놀이치료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동 치료자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치료자는 치료사의 생각대로 관점에 따라서 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놀이에 참여하고 반영, 아동이 놀이에 잘 참여해줄 수 있도록 참여하고 반응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처럼 막 목표를 설정하고 이 놀이 저 놀이 제안하는 사람의 역할보다는 아이한테 선택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민감함과 반응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치료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아동이 자신의 현실,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지금 이 현재의 장면에서 네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지 아니면 위축되는 건지 긴장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지각하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이 경험한 감정, 행동에 대해서 아동을 존중하고 어떤 성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지금 동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을 해 나가야 아이들의 그 자기 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실로 아동에게 흥미를 가지며 따뜻하고 보호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설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아이의 흥미를 잘 고려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만약에 아이가 너무 결정을 못할 때 우리가 단번에 이거 하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아이가 처음 결정을 못하면 블럭놀이도 있고 게임놀이도 있고 인형놀이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이 경험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요.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허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동이 충분히 자유롭게 자신에게 몰두하고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고 아동이 스스로 이해하는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또 필요해요. 아동이 모든 방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허용하고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 그런 지지적인 태도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 원칙이에요. 아동이 어떤 모든 방면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강요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치료 장면에서 치료 과정에서 점진성, 아이가 지금 단번에 수직 상승으로 뭔가 표현력이 확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표현을 하고,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이전보다는 좀 더 자신의 감정이나 그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빨리 인식을 하는 것. 이렇게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여덟 번째로는 아동이 개인적이고 적절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 치료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어떤 경계를 벗어나는 행동, 그 경계를 벗어나는 행동들은 어떤 공격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방을 이탈하거나 어떤 놀잇감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자기를 파괴하거나 타인한테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더 돈독한 선생님은 너 편이야. 선생님은 너를 항상 보고 있어. 선생님은 너가 하는 행동 다 느낄 거야. 선생님은 너가 하는 행동을 다 수용할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져요.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제한 설정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거 행동을 잘 조절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결국 제한 설정이 약간 훈육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훈육은 키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 장면에서는 아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의 관점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제한 설정. 만약에 부모 상담을 할 때 안 되는 거 그 경계를 알려주시려면 그 이전에 자녀와 충분한 의사 표현, 충분한 애착 경험, 충분한 시간적인 공유, 충분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신뢰가 탄탄해야 나한테 항상 신뢰롭게 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이 행동은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와 이런 질적인 상호작용 없이 누군가가 키웠거나 아니면 양육자가 많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아이가 동독한 정서 경험이 없는 상태로 7세나 8세경에 훈육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전에 엄마랑 신뢰를 쌓았던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그 깊은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상담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애착을 누구랑 형성을 했고, 어렸을 때 아이랑 어떻게 질적인 상호작용을 했고, 엄마는 그때 아이랑 어떻게 정서를 공유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 를 잘 이렇게 맺는 나포 형성기 할 때 원칙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 치료적 관계를 위해서 촉진적인 태도가 무엇일까를 살펴볼게요. 치료사로서 촉진적인 태도, 촉진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다 보니까 어떤 권위로 알려주고 누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치료자가 분명히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감정에 대해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다음에 나는 나의 어떤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도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치료자가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지니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치료자는 어떤 사실적이고 왜곡되지 않아야 되고 진솔성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위장되거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큰 차이가 없고 진실되고 진실하고 진솔하고 안정감 있고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적이고 진실해야 하면 인간으로서 아동에게 좋은 귀감,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도 돼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저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하고 보살핌, 따뜻한 말투,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제공하는 거죠. 놀이방에서 놀잇감을 선택을 하게끔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놀이실 안에서 아이가 충분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시간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빨리 고르는 아이가 있고 또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죠. 막 오래 걸렸을 때 그 상황들도 좀 수용해주고 재촉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한 이해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어떤 민감한 이해? 아동이 지금 경험한 것이 스스로 버틸 만한 자극인지 아니면 용기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도움을 원치 않고 지금 스스로 숙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아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음, 치료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조금 민감한 태도가 좀 필요하죠. 자, 치료자가 아동의 경험한 세계, 현실에서의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정서적인 느낌, 그 경험한 거에서 많은 정서가 경험하자 배우잖아요. 그것들을 잘 느낄 수 있게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이 나중에 표현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치료자는 아동의 경험보다 앞서 생각하지 말고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표현만 안 될 뿐이고 잘 모를 뿐이지 그 현장에서는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네가 지금 슬픈 마음이 든 것 같아. 너가 지금 좀 난감한 마음인 것 같아. 네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실망스러운 기분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접촉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아직 놀이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저도 만 15개월 된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스스로 감정을 느끼긴 하겠지만, 인식이 잘 안 되죠. 인정이 잘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네가 이렇겠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피드백 해주면서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계 형성 및 발달을 위한 목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안전한 분위기, 보통 한 달 정도까지 라포 형성기라고 해가지고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탐색을 하죠.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점점 좋아지는 선생님인가? 이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인가? 이 선생님은 나의 행동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줄까? 를 이제 생각을 하죠. 안전한 분위기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치료자가 행동에 대해서 일관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죠?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죠. 예. 그래서 안정되다 보면 그 환경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찬찬히 머무를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데 내 감정이 어떤 인식이 되는지 찬찬히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감정에 대해서 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이 자기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아동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아이의 입장에서 만든 것들을 아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아이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어른의 기준으로, 어른의 편견으로, 어른의 시각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서는 그런 시각을 탈피해서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만든 작품 하나, 점토를 만든 동그라미 하나라도 어른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는 자기 능력을 잘 발휘를 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목표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른의 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아이의 시선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걸 해내 나가면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관심과 인내심이 요구가 돼요. 그다음에 아동이 정서 세계를 표현하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정서 표현, 정서를 비판 없이 수용해주는 것. 정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감정 단어에 있는 정서들이에요.
감정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예.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죠. 인식도 잘 못하죠. 그리고 수용을 받았던 경험도 많이 없죠. 그래서 안전하게 표현하고 안전하게 수용 경험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해서 화가 난 감정을 위험하게 표현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화가 나지만 화가 난 마음을 너도 파괴하지 않고 선생님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뭘 하게 되죠? 뭔가 이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던지거나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고 너를 향해 뭔가 때리거나 그런 거 안 되고 그럼 어떤 걸 정해서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발차기를 하든 공을 던지든 하거나 바타로나 아니면 이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서 그것만 치거나 아니면 다트나 어떤 목표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 던지게끔 하거나 안전하게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게끔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감정까지 다 받아주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에 부정적인 정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용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거 선택하게끔 하고 그리고 네가 주도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조금 자유롭구나. 허용하는 것이 많구나. 허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스스로 결정하도록 촉진시켜주는 반응. 네가 선택할 수 있단다. 너가 결정했구나. 너가 그거 하기로 했구나. 아이가 뭔가 자동차를 골랐잖아요. 그러면은 치료사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가 그거 하기로 너가 선택했구나. 너가 결정했구나. 너한테 많은 생각이 있구나. 라고 반영해 주는 거. 그 멘트를 들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주인공이 돼서 한 거네? 그럼 내가 주체적이고 주인공이면 어때요? 주변 환경에 끌려가요? 아니요. 내가 주도하죠. 내가 더 뭔가 하려고 하죠. 내가 더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촉진하는 거, 아동에게 책임감과 자기 조절감. 네가 이거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요건 할 수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다음번에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돼. 라든지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하거나 스스로 안 되더라도 견뎌보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레일을 꽂는데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더 크게 하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죠. 그랬을 때 아이가 울고 분노 폭발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아이한테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야, 이거 여러 개로 더 크게 만들고 싶었구나. 크게 더 만들고 주도하고 싶었구나. 스스로 많이 만들고 싶었구나. 근데 이게 개수가 없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네. 그래서 좀 아쉽고 속상하고 힘들었어.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진 개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정해진 개수대로 다시 만들어 볼래?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래? 라고 이제 제안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우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안 할래요. 다른 거 할래요. 라고 선택을 해도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력을 배워가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치료에서 아동이 배우는 것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 조절력과 자기 안내를 배울 수 있어요. 누군가 성인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참아야 되는 거야 끊임없는 간섭을 하지 않죠. 선택권 중에서 네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
하지만 안 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해보지만 또 안 되더라도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